네, 5월 20일 희수와 19화 2부로 찾아온 437 네, 동대입니다. 그리고 올데이입니다. 네, 올데이. 올데이. 명칭이 올데이로 하시나봐요? 저를 올데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좋네요. 멋있습니다. 네, 이름이 종일이어서 네. 하루 종일을 항상 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올데이다. 의미가 있네. 네. 저는 나쁘지 않은데? 유치원 때부터 하루 종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막 선생님도 귀엽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건 내 숙명이다. 진짜. 그럼 밀고 귀엽다. 가자. 귀엽다. 네. 올데이. 근데 그런 자기만의 특성이 하나 있으면 근데 진짜 나는 그치 되게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거 유니크하고 같아. 개성 있고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네. 정말 나이 듦에 따라 좀 자꾸 이런 말을 왜 하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 너 그거 입버릇이야. 그러니까. 고쳐야 근데 돼. 이거를 왜 하냐면은 나도 꼰대가 되기 싫으니까. 맞지.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지. 말하는 네. 되게 조심해져. 안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네, 아마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 네. 인기가 좀 있었고 이제 너무 있었죠. 저도 봤는데 너무 좋았고 두 분은 어땠어요? 민호 씨부터. 저는 근데 사실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생각하고 봤던 것 같아요. 네, 물론 한 번밖에 안 봤지만 누가 들으면 뭐 여러 번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네. 받아들이기가 보면서 저 이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을 맞아요. 사실 다 봤거든요. 너의 이름은도 되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너의 이름을 한 3번 봤는데 그거 재밌어요? 네, 그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날씨의 아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재미없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번 것도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았는데 본인 기준에서? 네네. 네. 근데 유튜브에 요즘에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어. 네, 무슨 그러니까요. 영화든. 네, 진짜. 그러니까요. 영화 해석 영상을 한 3-4개를 보니까 이제 오롯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네, 그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한 번 더 볼 법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윤 씨는 어땠어요?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솔직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찾아봤던 것 같고 그렇구나. 뭐 너의 이름은 재밌게 봤고 저는 날씨 아이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번에 좀 기대하고 봤는데 근데 좀 뭔가 내용도 좀 벗어나고 굉장히 뭔가 좀 그림체들이 좀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 그 감독님. 원래 그랬는데 뭔가 좀 여자 주인공이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네. 다른 작품들보다. 네, 그리고 뭐 좀 남자들의 해석.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캐릭터를 엄청 전 작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잘생기게 이번에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적으로. 그 이유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것도 유튜브에 나왔었네. 요번엔 특히나 신경을 썼대요. 그게. 좀 많이 발전했구나. 뭔가 그때 그 너의 이름은 거기에서 그 해성 떨어지는 씬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거기서 살짝 많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빛을 저렇게 쓰지?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모르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뭔가 사실 우리가 애니라고 하면 2D를 생각하는데 사실 해성이나 이런 표현들이 뭔가 2D임에도 불구하고 3D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었던 것 같고 맞아요. 되게 세세하게 선을 사용한다고 해야 하나? 좀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스즈메 문단속에서도 그 스즈메가 뭐 이 스포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죠. 다 봤다고 예상을 하고 다 저희는 얘기하는 편이라서 네네네. 이미 그 초반이랑 마지막 부분에 그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문을 맞아요. 열고 네네네. 세계에 들어가서 그 겪는데 그 옆에 좀 꽃밭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보면은 그게 좀 3D처럼 나오더라고요. 막 그게 맞아요. 2D처럼이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좀 많이 발전을 했구나. 혹시 시대가 이번에 좀 따라서 시간을 그러면서 좀 많이 신경을 썼고 말이 꼬이네요. 원래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번에 3번째 시리즈가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많이 신경을 쓴 게 보이더라. 이런 것도 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 시리즈가 마지막. 그렇죠. 재난 시리즈가 마지막이고 뭐 전에도 뭐 시리즈가 하나 있었다는데 그것도 3개까지만 나오고 그만났다고. 진짜요?
예, 좀 많이 기대되는 다음이 기대되는 예,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어디는?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줄거리는 아마 저희가 그 뒤에 얘기할 것 같고 네네. 누가 했는지 그리고 성적은 어떻게 거뒀는지 이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구글 기준으로 일본 영화 해외 흥행 1위를 그냥 갈아엎었대요 이번에. 맞아요. 그냥 싹 다 갈아엎었대요. 그 극장판 김열의 칼날 네네네. 저는 모르지만 이게 네네. 되게 대박이 났었나 봐요. 맞아요. 엄청 좋죠.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 맞아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네. 잘 몰라서 근데 이것마저도 이겼다고 합니다. 김열의 진짜? 칼날을 이어서 정말 근데 그냥 그럴 만도 했어. 그런 네. 만도 한 것 같아. 작품의 소재는 일본의 지진이나 뭐 폭우로 인한 산사태라고 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네. 일단 흥행은 확실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특출나게 특징인 거는 해외에서 국내에서 말고 네네네. 해외에서 좀 특출나게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네네네. 나머지 뭐 특수성들은 사실 그냥 얘기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줄거리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민호 씨나 종일 씨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면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줄거리요. 네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고받고 얘기해도 돼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그냥 감이 안 좀 오네요. 울적 떠드리면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네네네. 뭔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들어요. 저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에요. S. 단순한 사람이에요. 잠깐만. 얘기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50% S 분들께 네네네. 힘을 빌려서 네. 주민호에게 에너지파를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에는 갑자기 그러니까 남자가 나왔고 네. 문을 쫓아갔는데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라서 찾아간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뭐가 딴 세계야.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학교를 다시 갔는데 위에 뭐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뭐 나만 보이고 친구들은 안 보이고 뭐 거기까지 진짜 오케이. 거기까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찾아갔는데 그게 막 문으로 막아야 되고 이때부터 좀 혼선이 왔어. 뭔데? 그러니까 이게 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되게 잠깐만요. 아니 듣고 있어. 드렁드렁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할 때마다 드렁드렁 아니. 이렇게. 아니 이거는 오히려 나 지금 공감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요? 얘기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게 지진이랑 연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지진이랑 연결되어 있다. 너무 스킵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진도를 느끼고 지진을 느낀다. 근데 그것과 이제 결합되면서 일본에서는 지진이 이런 주제로 만들 수 있는 영화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나서부터는 편하게 봤어요. 그 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캐릭터들이 하는 걸 보고 네. 이런 주제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그 뒤에 더 딥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스즈메가 학교를 이제 등교를 하는데 어떤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서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러면서 이미 이제 오기 전부터 분위기를 느껴가지고 맞아요. 정신 못 차렸죠 스즈메가. 이제 폐허가 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로 간 것 같아서 이제 그 남자를 찾으러 갔는데 뭔가 이상한 문과 이제 무슨 돌이 있길래 그 돌을 뽑았는데 그 돌이 요석이 고양이가 되고 맞아.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지지 않고 그러다가 학교를 갔는데 이제 이상한 빔 같은 게 나온 거죠. 그 빔이 웅장합니다. 네. 진짜로요. 빔이 나왔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그 남자 주인공이 닫아야 될 문, 그 튀어나오는 걸 막아야 할 곳이라서 이제 힘겹게 그 문을 닫고 있었고 스즈메가 함께 도와주면서 이제 그런 문들이 그 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곳곳에 있었고 그 요석로 변한 이제 사다이마인가요? 다이진. 다이진이 계속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 문을 여는 것처럼 그렇죠. 돼서 그 문을 다 막으러 가는 그런 여행이고 스즈메와 그 남자분이 여행을 하면서 그 맞아요. 문을 닫으러 가는 그런 영화이고 사실 알고 보면 다이지는 그 문을 열러 간 게 아니라 알려주기. 열려 있는 곳을 알려주는 곳이었고 사실 과거에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주인공의 스즈메 어머니가 돌아가셨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슬픔을 느끼고 엄마를 찾아갔던 곳이
그 문 속 세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그쵸.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문을 닫고 이제 어린 시절 자신을 맞아요. 마주하면서 그 안아주고 위로를 해주는 네네 그런 식의 네,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또 보면 추가할 좋을 게 것 같아요. 있을까요, 정희 씨? 또 뭐 거의 다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줄거리는 뭐 이렇지만 사실 네, 숨겨진 네, 내용은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할 얘기는 감정적으로 많을 것 봤을 때는 좀 대단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가족, 뭐 친구, 네네. 세리자와라는 친구 나오잖아요. 그런 캐릭터들도 그렇고 야, 세리자와 근데 좀 듣자마자 켄지 저는 켄지 생각했고 생각났어요. 역시 우리 프로듀제로. 세대가 같아요. 프로듀제로. 스즈란. 네, 맞아요, 끝나고 한번 맞아요. 하시죠, 저희. 에?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누가 린다만이죠? 린다만이신가요? 키가 네. 개 큰 거 시비 걸지 보니까. 마세요. 개 크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낳아주신 네. 근데 키라서. 실제로 엄청 크지. 근데 방금 전 화장실에 갔을 때 좀 놀랐어요. 안 놀랄 수가 없지 사실. 왜 우리 물 사면서 그 얘기했었거든. 동준이 형은 키가 그럼 190인가? 아니 그걸 193인가? 91입니다. 191. 저는 근데 더 컸다 하지 않았어요? 191에서? 189였는데 191이었고. 그런 거구나. 스즈메를 얘기하다가 키를 얘기하게 네, 하여간 좋습니다. 네. 스즈메는 키가 몇일지 갑자기 궁금하고. 일단 세리자가 나왔죠. 나왔고 그리고 가족 이모 그쵸 이모. 그 중간에 나와가지고. 킬링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모가 네. 이거는 좀 아예 뒤에 얘기인데 그냥 생각이 나서 네네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죠. 스즈메를 찾다가 네. 찾아서 이제 그 뒤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가다가 네. 이모가 이제 묵혀졌던 울분들을 네네네. 토해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고 느끼는 바가 많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영화 같아요. 인류애를 느꼈던 영화. 인류의 저는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이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했었어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때 왜냐면 갑자기 사다이진이 나왔고 그쵸 그쵸. 그래서 나는 사다이진이 빙의를 해서 이모가 갑자기 나쁜 말을 뱉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다이진이 이제 쌓여놨던 그런 마음들을 좀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말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근데 오히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충돌을 하면서 사이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모와의 관계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는 거 보고 이 장면마저도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좀 뭔가 영화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 아니면 좀 그쵸, 생각하기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영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스즈메 문단속은 좀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영화가 아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해석할 것도 많고. 그래갖고 이번에 제가 또 역사학과다 보니까 좀 그 문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이랑 거기 보면은 소타였나요? 그 남자 소타? 맞아요. 소타랑 그 스즈메가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좀 그 두 사람을 무녀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녀. 그러니까 무녀랑 문이라는 소재가 이게 신카이 마코토 3부작을 보면은 계속 나와요. 이게 그 처음에 나의 이름에서 미츠아도 그 동생이랑 같이 무녀 역할을 하고 있고, 맞죠. 그리고 그 날씨아에서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쨌든 그 여자 친구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무녀 역할을 하고 있고. 네네. 뭔가 다 내용은 다른데 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 역할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문이란 게 솔직히 좀 소재가 이걸 막는다랑 그쵸? 열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갖고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또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사후세계 뭐 이런 것도 그쵸. 그 문이란 게 계속 그걸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네. 이미지라는 그거를 좀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계속 보면은 뭔가 좀 거기 안 속에서 좀 뭔가 계속 있는다. 그러니까 날씨 아이 3부작 전체가 뭔가 좀 이어진 느낌. 세계관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
두 사람과 두 사람이 이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주제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그 감독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좀 흥미가 되는 요소이겠네요. 그쵸. 뭐 몰입도 되고 뭔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나오는 게 그 이게 좀 어두운 얘기긴 한데 인신공양이라고 그러니까 저 날씨아이 심청이처럼? 네? 심청이처럼. 그쵸. 저 날씨아이 보면은 그 친구가 좀 재물처럼 계속 애가 좀 역할을 하면은 그 맑아지게 하면은 네네. 좀 애가 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막 갑자기 투명해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걔가 거기를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걔가 사라져야지 이게 날씨가 다 맑아지는 거예요. 날씨가 정상화되고. 완전 요석이네. 예, 그쵸. 근데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스즈메 문단속에서도 똑같이 그 소타라는 친구가 그 요석이 돼가지고 이걸 해야 되고. 근데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이 그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걸 보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한 명을 희생해서 여럿이 할 수 있다. 여럿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의적으로. 그쵸. 막 심청이도 그렇고 네네네. 아니면은 뭐 옛날에도 어디 재물로 받쳐지는 재물로 그런 받쳐지고 느낌.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를 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되려. 왜 그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 왜 그 사람이 대신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날씨아이에서도 그냥 그 친구가 거기 있었으면은 비가 안 내리고 평온했을 텐데 비가 엄청나게 내려고 도쿄가 엄청 그냥 가라앉잖아요. 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스즈메 문단속에서는 좀 그런 건 없어졌는데 다시 그 다이진이 다시 그 묘석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비트는 걸 좋아하는구나. 좀 그 뭐라 하죠? 그 클리셰? 클리셰가 있는데 그걸 비트는 걸 좋아하고 그냥 과거의 그런 거를 좀 반성하는 느낌? 그런 쪽으로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보면 말씀하세요. 이번 영화에서 이제 문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도깨비를 되게 재밌게 봤대요. 이번에 그 문이 이제 어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통로 같은 거잖아요. 근데 도깨비를 보시면 문을 열고 뭐 저승세계 거기에 저승사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넘어간다든지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장치인데 그걸 보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가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부 그러니까 나시의 아이와 너의 이름은 에서는 간접적으로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일본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문을 다 닫았던 지역이 사실 다 지진의 피해가 있었던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말씀하셨던 듯이 3부작의 마지막이니까 이번에는 아예 제대로 이제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 가장 많이 하셨대요. 일본의 문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 터부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본 문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 동정이랑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같이 역할을 역할을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막 어떤 처음에 그 귤 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그 친구도
그 친구 집에 가서도 목욕탕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카바레 같은 데에서 이제 알바 하듯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마냥 그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알바를 하는 아니면 일을 하는 그 역할이 스즈메는 항상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몸은 힘들지 몰라도 그 상황은 마음이 굉장히 편했을 거다. 그렇죠. 왜냐면 민폐만 끼치고 그냥 집에 이제 신세만 지는 게 아니라 각자 역할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스즈메가 그런 역할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위들이. 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메시지가 좀 많았습니다. 그냥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주관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사실 뭐 저는 보이지 않는 희생이라는 거를 딱 떠올렸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룹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다. 어떤 그룹에든. 근데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알아주면 그건 끝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네네. 그 친구 누구죠? 스즈메가 난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소타 없으면 못 산다. 난 이 이유가 좋아해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희생을 알아주고 같이 알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 그룹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군대면 군대겠죠. 뭐 가족 울타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히스투어. 참 이게 되게 보이지 않는 희생이라고 하지만 은연적으로 놓치는 게 되게 많구나 내가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셨구나. 네, 그냥 뭔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 내게 너무 그냥 항상 같은 거라서 감사함을 몰랐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스즈메를 보면서 진짜 느꼈던 게 젊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용기가 대단하다. 저거는 뭐 캐릭터를 떠나서 저런 마인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은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소타가 그러잖아. 소타가. 그러니까 너 죽을 수도 있어. 죽어도 돼. 그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 포인트들이. 아 그런가?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어른이 됐나라는 생각을 한 게 말이 안 돼서. 너무 현실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이렇게 화내셔도 됩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난다고? 이게 말이 돼? 라든지 저기를 저렇게 뛰어 올라간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럴 수 아니 있죠. 좀 어느 정도 좀 말이 돼야지. 말이 돼야 내가 몰입을 하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 감초 역할이 다이진 아니었나요? 아 물론 이제 그 네, 맞죠, 뜻이 맞죠. 있었지만 맞죠, 약 맞죠. 올리고 막 까불고 막. 그쵸. 그렇죠. 근데 뭐 저 날씨 아이를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네. 날씨 아이를 볼 때 제가 네. 한창 달리기를 엄청 할 때였어요. 맨날 아침에 달리기하고 상상 난이를 근데- 펼쳤겠네 이 사람. 날씨를 보는데 마지막 즈음에 무슨 뭐 하여튼 추격전 같은 게 있거든요. 장면이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걸 재미없게 봐가지고. 그, 근데 왜 그 장면이 가장 네. 기억에 남냐면 저렇게 뛸 수 없을 텐데 저렇게 뛰는 게 말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막 신발에 물 들어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가 뭐 차가 사람을 추격하는 거였나 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건 이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이미 서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만화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헛소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요번에 보면서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이 안 되면 약간 와닿지 왜? 아니, 않나요? 제 얼빠인데 저건 금사빠인데 뭐 쟤 때문에 뭐 죽기까지 해야 돼?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실 환상적인 그런 거 감정선이. 있잖아요. 환상적인 이런 것들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쟤 왜 갑자기 아니면 사다이진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하지? 근데 쟤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없는 게 조금 불친절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긴 하겠네. 좀 처음에 봤을 때 좀 그렇게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질문을 올렸어요. 네.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이건 왜 이런 건가요? 다이 뭐라고 하던가요? 포스터에다가 네. 그 포스터 사진 위에다가 그럼 사다이지는 뭐 왜 나온 건가요? 엄마랑 빙의한 건가요? 뭐 쇼타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어쩌고 저쩌고 뭐 스즈메는 얼빠인가요? 뭐 이렇게 제가 얼빠까지. 질문을 올렸거든요 스토리에.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걸 엄청 열정적으로 보신 이제 저랑 지금 전시를 같이 하는 작가분이 네네. 계세요. 주환님이라고. 네.
근데 그 분이 엄청 길게 장문으로 그 해답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어. 근데 그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